안녕하세요. 혹시 휴대폰 신호 때문에 속 터졌던 기억 당신도 한 번쯤 있으시죠? 그렇죠. 정말 답답할 때 많죠. 만약 지금 당신 손안에 스마트폰이 전 세계 어디서든 위성이랑 바로 연결된다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꿈 같은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꿈 같은 기술에 도전하는 회사 AST 스페이스 모바일, ASTS라고 하죠. 이 회상에 대해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핵심만 좀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네, 이 ASTS라는 회사가 현재 우리가 쓰는 그냥 일반 스마트폰으로요.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직접 4G나 5G급 통신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상당히 대담한 목표를 가진 곳입니다. 와, 4G, 5G를요? 위성으로? 네, 전 세계 통신 음영 지역을 완전히 없애겠다. 이런 포부죠. 맞아요. 정말 뭐랄까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죠. 이 회사의 기술적인 핵심, 또 시장 기회,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난관들이 기다리는지 당신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 저희가 알차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아니 그럼 정말로 우리가 쓰는 이 스마트폰 그대로 특별히 앱을 깔거나 기기를 바꾸는 거 없이 그냥 바로 위성이랑 통신이 된다는 건가요? 그게 기술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바로 그 점이 ASTS 기술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핵심인데요. 저궤도, 그러니까 LEO라고 부르는 낮은 궤도 위성에 아주 거대한 위상배열 안테나를 펼치는 방식입니다. 거대한 안테나요? 우주에서요? 네, 맞습니다. 이 안테나가 지상에 있는 일반 휴대폰의 비교적 약한 신호를 우주 공간에서 직접 잡아내고 또렷하게 통신을 중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난제였어요. 그랬겠죠. 그런데 시제품 위성 블루워커 3, 이걸로 이미 스마트폰 간의 음성 통화는 물론이고요. 초당 14메가비트, 14mbps 속도의 4G 데이터 전송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잠깐만요. 14메가비트면 솔직히 요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위성에서 직접 쏘는 걸 감안하면 대단한 성과인 건가요? 아하, 정확히 보셨습니다. 속도 자체만 보면 엄청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지상에 기지국이 전혀 없는 환경에서 기존 스마트폰으로 별도 장비 없이 이 정도 속도를 구현했다는 것 자체가 기술적인 도약을 의미하는 거죠. 아하, 그런 의미군요. 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통신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 세계 약 26억 명, 그러니까 통신 커버리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김없는 연결을 제공하는 겁니다. 와, 26억 명이요. 시장 잠재력이 엄청나네요. 진행 상황도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이던데요. 첫 상업용 위성 5기, 블루버드 배치 1이라고 부르던데 이게 완성돼서 2025년 3분기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지금 발사 준비 중이죠. 게다가 올해 말에는 AT&T, 보라이즌 같은 미국의 대형 통신사들과 함께 미국에서 베타 서비스도 시작한다니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느낌입니다. 이미 AT&T, 보다폰 포함해서 전 세계 45개 통신사랑 파트너십도 맺었다고 하고요. 그렇죠. 사업 모델 측면에서 보면 이게 통신사들한테도 꽤 매력적일 수 있어요. 외딴 지역에 비싼 기지국을 세우는 대신에 ASTS망을 이용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선호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망 사용료처럼 내는 건가요? 네, 사용자의 월 요금의 일부를 ASTS가 받는 식이죠. 재난 상황이나 해상통신 같은 특수통신 시장도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수많은 사물 인터넷, IoT 기기들을 위성으로 직접 연결하는 그런 그림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통신사 입장에선 확실히 비용 절감 효과가 있겠네요. 근데 혹시 자신들의 기존 지상망 사업 영역을 일부 뺏길 수 있다는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분명 그런 고려도 있겠죠. 하지만 당장은 서비스가 아예 불가능했던 지역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로 보는 시각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보완적인 관계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죠. 상호 보완.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야심찬 계획을 실행하려면 결국 중요한 게 있겠죠. 맞아요. 결국 돈이죠, 돈. 보고서를 보니까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현금이 한 8억 7천만 달러 정도 있어서 첫 위성 5기 발사 비용은 확보한 것 같던데 근데 아직 매출은 거의 없고 영업 손실은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실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건 빨라야 2026년, 2027년엔 되어야 한다고요? 네.
그래서 이 재정적 위험뿐만 아니라 다른 위험 요소들도 저희가 좀 면밀히 봐야 합니다. 가장 큰 경쟁자는 역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D2D 서비스입니다. 아, 스타링크요? 거기도 이걸 하나요? 네, 위성 휴대폰 직접 통신 서비스를 준비 중이죠. 기술 방식은 ASTS와 좀 다르지만 막강한 자본력과 자체 발사 능력이 있으니까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애플도 이미 위성을 이용한 긴급 메시지 기능은 제공하고 있고요. 그렇죠. 아이폰에 있죠. 네. 그리고 ASTS 내부적으로 보면 그 거대한 안테나를 우주에서 제대로 펼치지 못할 그런 기술적인 위험도 있고요. 또 나라마다 다른 주파수 규제 승인 문제, 이것도 넘어야 할 산이고요.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하고 할 수 있는데 초기 서비스만 구축에 약 7억에서 8억 달러 정도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 이걸 제때 조달하지 못할 가능성, 이런 위험들을 안고 있습니다. 와... 그야말로 고위험 고수익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성공하면 정말 대박이지만 실패 가능성도 상당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네요. 현재 시가총액이 한 3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하는데 당장 실적은 없고 자금 조달 불확실성 때문에 옵션형 성장주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2025년 하반기 첫 상업 위성 발사하고 연말에 베타 서비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 회사의 운명을 가를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군요. 네, 바로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AST 스페이스 모바일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위성과 스마트폰을 직접 잇는 혁신 기술로 전 세계 통신 격차 해소라는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줬지만 동시에 기술, 규제, 자금, 경쟁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도 확인했죠. 네.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2025년 하반기 첫 상업 위성 발사, 그리고 연말 베타 서비스 개시가 성공할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실제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올 2026년, 2027년까지는 좀 긴 안목으로 지켜봐야 할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 ASTS 같은 기술이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위성 직접 통신이 보편화된다면 단순히 통신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것, 그 이상의 의미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지상의 통신 인프라망은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혹은 어쩌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나 사회적인 변화를 축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